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제가 오늘 목 상태가 영 좋지가 않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고 시작하겠고요. 오늘은 엔젠의 간단한 기업 내용과 수요 예측 결과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젯은 초정밀 잉크젯 프린팅 전문 회사입니다. 잉크젯 프린팅이라고 하니까 흔히 집에서 사용하던 잉크젯 프린터가 떠오르는데요. 잉크젯 프린터는 잉크를 용지 위에 분사해서 인쇄하는 방식의 프린터를 얘기하잖아요. 엔젯의 바탕이 되는 기술도 기본 개념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자, 이 회사의 핵심은 EHD 잉크젯 기술인데요. 정전 기력을 이용해서 잉크를 제어하고 토출하는 초정밀 기술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 이게 기존의 산업용 잉크젯 프린팅과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기존의 잉크젯 프린팅은 노즐 내부에서 어떤 진동 소자가 잉크를 진동시키고 그 압력을 통해서 노즐 밖으로 잉크를 내보내는 방식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진동 소자의 에너지가 기본적으로 좀 약해서 노즐의 크기가 작아지거나 잉크의 점도가 높아지면 잉크를 제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엔젠의 EHD 기술은 노즐 외부에서 전기장을 통해 잉크를 끌어당기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노즐의 크기가 작아지거나 잉크의 점도가 높아져도 문제없이 제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팅은 잉크를 분사한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시키고 양산에 성공한 게 엔젯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활용하면 고해상도 고정밀 패터닝 프린팅이 가능해져요. 기존 잉크젯의 해상도는 50마이크로미터에서 한계에 봉착을 했는데 엔젯의 EHD 잉크젯 기술은요, 1마이크로미터급 인쇄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1마이크로미터면 사람 머리카락 굵기의 100분의 1 정도가 되는 수준입니다. 굉장히 미세하고 고정밀 초고해상도의 패턴 형성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림에서처럼요. 그리고 고점도 프린팅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 회로를 그릴 때 금속 나노 입자를 포함하고 있는 프린팅을 수행해야 된다고 하면 점도가 굉장히 높은 잉크를 떨어뜨려야 되는 거잖아요. 앞에서 기존의 잉크젯은 점도가 높으면 압력이 약해서 제팅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죠. 그런 측면에서 엔젯의 기술력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 기술들은 과연 어떤 분야에 적용이 되는지 궁금하시죠? 단순히 종이에 글씨 인쇄하기 위해서 이런 기술까지 필요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네, 우선 마이크로 LED 칩 복합기에 쓰인다고 하는데요. 디스플레이를 제조할 때 불량 칩을 제거하고 새로운 칩으로 교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때 엔젯의 초미세 패터닝 기술로 직접 LED 칩을 옮겨 넣는 그런 기술이 적용이 된다고 하네요. 솔직히 아주 자세히 어떻게 이런 작업이 수행이 되는 것인지까지는 살펴보지 못했어요. 네. 그리고 스마트폰 카메라의 빛 간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엔젯이 카메라 홀 주변에다가 어떤 용액을 균일하게 도포하는 코팅 기술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엔젯의 주요 고객사는 뒤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삼성 디스플레이와 삼성전자예요. 네. 그리고 요즘은요, 바이오 센서 분야에도 기술을 적용시키고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당뇨병 진단 키트 용액의 정량 도포를 위한 공정 장비를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EHD 잉크젯 기술이 적용된 장비나 부품들을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얘기했듯이 주요 고객사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삼성전자인데요. 22년 상반기 기준 D사의 매출 비중이 82.61%에 달하거든요. 이게 삼성 디스플레이로 파악이 되고요. 그렇다면 매출 편중 위험은 존재한다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실적을 보면 2021년에 굉장히 큰 폭의 외형 성장을 이뤄냈어요. 매출액이 2배 이상 증가하거든요. 20년 대비해서. 하지만 단기 순손실 299억 원을 기록합니다. 상환 전환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이 되면서 금융 비용이 일시적으로 반영이 됐고요. 그런 영향 때문이라고 해요. 아무튼 올해 반기 기준 매출액은 115억 원, 순이익 26억 원을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큰 폭의 실적 성장을 이뤄내는 중인 것 같습니다. 이익률도 20% 이상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가 조금 기대되는 기업이긴 하거든요. 이 프린팅 기술이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여러 첨단 산업에도 적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태양광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친환경 에너지, 바이오 등등등.
근데 엔젯이 조금 욕심을 부린 것 같아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순이익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모가를 산정할 때요, 23년과 24년 추정 순이익을 적용했거든요. 게다가 미래 추정치를 기반으로 산정했으면서도 적용한 할인율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측면에서 점수를 줄 수가 없었어요. 수요 예측 결과도 이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경쟁률 42.15대 1을 기록했고요. 293개 기관만 참여했습니다. 최근에 100대 1 미만을 기록한 기업들끼리 놓고 봐도 낮은 편이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신청 가격 분포표 보겠습니다. 공모가 밴드는 12,000원에서 15,200원을 제시했는데요. 15,200원 이상을 적어낸 비율이 수량 기준으로 21.37%, 건수 기준 4.78%밖에 안 됩니다. 참여한 기관들 중에서 상단 이상을 써낸 기관은 5%도 채 안 됐다는 뜻이죠. 반면에 하단과 하단 미만의 비율은 건수 기준 90.44%입니다. 참여 기관의 90% 이상은 하단과 하단 미만 정도가 그나마 적당하다라고 본 거죠. 네,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참여 건수 기준 13.65%, 신청 수량 기준 6.01%를 기록합니다. 참여 기관들이 매우 적은 수량씩만 신청을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죠. 이런 경우에 소량씩 신청한 기관들에게 대부분의 수량을 배정을 해준다면 생각보다 최종 확약 비율이 높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과연 미래에셋이 잘 배정해줄지 모르겠네요. 네, 보시다시피 수요 예측 결과는 처참한 수준이고요. 그래서 공모가 밴드는 하단보다 약 17% 정도 낮은 만원에 확정을 합니다. 그러면 공모 금액은 약 210억 원, 시가총액은 약 1,052억 원 규모로 상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청약은 9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고요. 환불까지 4일이 걸립니다. 이것도 단점이죠. 또 상장은 11월 18일로 유비온하고 동시 상장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미래에셋증권의 단독 주관입니다. 자, 상장일에 바로 유통 가능한 물량은 35.6%로 꽤 많은데요. 이 중에 기존 주주 비율이 15.6%입니다. 그리고 총 금액으로 계산하면 약 374억 원 정도, 네, 300억 원 후반대로 비교적 가볍기는 한데요. 크게 메리트 있는 수준까지는 아닌 거죠. 그리고 엔젯의 기존 주주는 5% 이상의 벤처 금융들과 소액 주주들로 파악이 되거든요. 이 VC들의 투자 단가를 확인해 보니까 2,000원, 2,375원, 5,275원이더라고요. 그렇다면 공모가 만원 대비해서 한참 낮은 수준입니다. 엑시트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이죠. 네, 우선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경쟁률 42.15대 1로 낮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거의 다 밴드 하단과 하단 미만을 써냈습니다. 공모가는 결국에 밴드 하단보다 16.7% 낮은 만원에 확정을 했고요. 확약 비율은 수량 기준 6.01% 낮은 수준 기록했고요. 유통 가능 물량은 35.6%, 금액으로는 374억 원인데 그 중에 기존 주주 비중이 조금 높은 편이고 엑시트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진한 수요 예측 결과가 나왔을 때 반전 가능성을 좀 기대하면서 체크해보는 포인트들이 있죠. 기존 주주의 매도 가능성, 가격 메리트, 유통 가능 금액과 시가총액 수준, 의무 보유 확약 비율 이런 것들. 3번 유통 가능 금액은 300억 원 후반대고 시가총액은 1,052억 원. 비교적 가벼운 편이기는 한데 확실히 너무 가벼워서 이게 메리트가 될 수 있겠다 정도는 아닙니다. 확약 비율은 낮은 수준이고요. 그러면 1번과 2번을 체크해 볼 텐데 기존 주주는 앞에서 얘기했었죠. 벤처금융의 비중이 높은데 이들의 투자 단가가 공모가 만원 대비해서 한참 아래다. 일부는 보호예수를 걸었고 일부는 유통이 가능한 상태인데요. 그렇다면 유통 가능한 물량에 대해서는 엑시트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근데 무상증자 전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단가가 매우 저렴한데요. 그 이후에 2차례 유상증자를 실시했더라고요. 21년 11월에 유상증자 발행가액은 11,630원이었고 21년 12월에 발행가액은 14,357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모가 위에서 투자한 기관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 변수가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우선 21년 하반기에 투자한 기관들의 물량은 상장일에 바로 유통 가능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네, 이번에는
낮아진 공모가 기준의 밸류에이션 다시 해보겠습니다. 엔젯은 23년 추정치를 현가화시킨 110억 원과 공모가 기준의 시가총액으로 펄을 계산했고요. 그러면 9.56배가 나오더라고요. S&U 프리시전과 FNS테크는 최근 4개 분기 합산순이익과 오늘자 시가총액 기준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각각 9.56배, 13배로 계산이 돼요. 자, 엔젯이 23년 추정순이익의 달성이 가능하다면 뭐 괜찮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22년 상반기 순이익이 26억 원을 기록했단 말이죠. 연환산시키면 52억 원인데 내년에 과연 순이익 146억 원 달성이 가능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22년 상반기 연환산 순이익을 기준으로 비교를 해봤거든요. 그러면 엔젯은 20.23배, S&U 프리시전은 19.57배, FNS테크는 6.64배로 계산이 됩니다. 네, 이걸 보고 저는 엔젯의 공모가가 여전히 비싸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네, 그래서 공모가 메리트가 별로 없어 보인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근데 최근에 공모가를 밴드 하단보다 낮춘 공모주들은 WCP를 제외하고는 상장일에 다 성과를 줬었다는 거 요거는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엔젯은 유비온과 동시 상장이라는 변수도 지금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비교를 해봤어요. 엔젯과 유비온. 그러면 보시면 경쟁률과 신청가격 분포표, 유통가능 금액, 공모가, 시가총액, 환불일 모두 유비온이 더 유리한 조건이기는 합니다. 사업 전망만 놓고 보자면 엔젯이 더 괜찮을 수가 있겠는데 공모주로서의 조건들은 유비온이 더 좋습니다. 근데 둘 다 기존 주주의 비율이 좀 높고요. 또 매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게 불안 요소예요. 아무튼 유비온이 코넥스 이전 상장만 아니었다면 정말 한번 베팅해 볼만 한데 코넥스 이전 상장이라는 게 걸리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결론. 불확실성이 따르는 2개 종목 중에 굳이 하나를 좀 선택해 보고자 한다면 그래도 완전히 정말 너무 가볍고 또 공모가가 2,000원이라 절대적인 수준에서 굉장히 저렴하게 느껴지고 내일 주가가 2,300억 원대를 지켜준다면 기준가 마법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유비온을 청약해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내일의 주가도 지켜보셔야 돼요. 갑자기 급락한다면 좀 위험하죠. 그리고 얘기했듯이 유비온의 기존 주주 매수 단가가 FI들도 그렇고 소액 주주도 그렇고 공모가보다 훨씬 저렴한 수준이기 때문에 상장일 주가 흐름이 매우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감안하고 판단하셔야 되고요. 마이너스 10% 정도는 각오하고 손실 감내가 가능한 수준에서 청약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참여하실 거라면요. 굳이 막 추천하고 싶을 정도의 공모주는 절대 둘 다 아니기 때문에 본인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의 가능성이 보이면 그래도 베팅을 하는 성향인지 아니면 안정지형적으로 갈 것인지. 네, 배정 물량 보고 마치겠습니다. 균등 물량 26만 2,500주고요. 청약 건수가 얼마나 들어올지는 잘 모르겠네요. 5만 2,000주까지 청약 가능합니다. 온라인 청약하시면.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예요. 증거금으로는 5만원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듣기 불편하신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오늘 푹 쉬고 저는 내일 경쟁률 방송으로 찾아뵐게요. 항상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